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의 막이 올랐다. 전쟁 초기 독일군은 기존의 전통적이고 고착화된 전투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전략으로 연합군을 압도하며 유례없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 새로운 전략은 전격전으로 불리며 전쟁의 양상을 단숨에 바꾸는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전격전은 전차를 중심으로 기동성, 속도, 협동을 결합한 독창적 개념으로 세계 군사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전격전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 인물은 독일군 장교 하인츠 구데리안이었다. 구데리안은 기갑부대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고 새로운 군사 전략을 실현하며 2차 세계대전의 전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라 기존의 전쟁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군사 이론가이자 실천가였다. 그의 전격전 개념은 이후 현대전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군사학과 전략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하인츠 구데리안의 생애와 군사적 업적, 그리고 그의 전략이 2차 세계대전 및 현대 군사사에 미친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하인츠 빌헬름 구데리안은 1888년 6월 17일 독일 제국의 쿨룸 현재 폴란드 그주프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군사 전통이 강한 집안으로 아버지 역시 군인이었다. 자연스럽게 구데리안은 어릴 적부터 군사 분야에 흥미를 가지며 성장했다. 그는 1907년 프로이센 군대에 입대하여 군사 경력을 시작했다. 당시 그는 보병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기초적인 군사 훈련과 전술을 배웠고 이후 통신 장교로 전환하면서 군사 기술과 정보 체계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구데리안은 독일군 통신부대에서 복무했다. 이 경험은 그의 군사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전쟁은 참호전으로 대표되는 정체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구데리안은 이러한 전쟁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직접 목격했다. 또한 그는 군대의 기동성과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특히 그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위해 각 부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했으며 이는 훗날 그의 전격전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군사력이 크게 제한되었다. 그러나 구데리안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새로운 군사 기술과 전략을 연구하며 전차와 항공기의 잠재력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여전히 보병 중심의 전술을 고수했지만 구데리안은 전차를 활용한 기동전 개념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전격전의 이론적 배경과 핵심 원리, 하인츠 구데리안의 가장 큰 업적은 전격전이라는 혁신적 전술을 구상하고 실현한 것이다. 전격전은 단순히 전차의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도와 기습, 그리고 각 병력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적군의 전선을 빠르게 돌파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종합적인 전략이었다. 전격전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 요소로 요약될 수 있다. 속도와 기습적이 대응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기갑부대를 이용해 빠르게 적의 약점을 공격한다. 협동작전 전차, 보병, 항공기, 그리고 포병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서로를 보완한다. 통신과 조율 무선 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투 중에도 명령 전달과 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구데리안은 이러한 개념을 체계화하여 자신의 저서 주의하라, 탱크에 정리했다. 하인츠 구데리안의 생애와 군사적 성장 배경. 이 책은 전격전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군사 전략 교본으로 독일군의 기갑전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의 구데리안과 전격전의 실현. 1939년 9월 독일군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전격전을 실전에서 처음으로 적용했다. 구데리안이 이끄는 독일군 기갑부대는 폴란드군의 방어선을 순식간에 돌파하며 단 4주 만에 전쟁을 끝냈다. 이 작전은 독일군의 속도와 기동성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폴란드 전역에서 구데리안은 적의 방어선을 돌파한 뒤 신속히 후방으로 진격해 적의 보급로와 통신망을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로 인해 폴란드군은 분열되고 조직적인 저항이 불가능해졌다. 당시의 전쟁 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이 전술은 독일군의 승리를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1940년 독일군은 프랑스를 침공하며 전격전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방어의 핵심으로 마지노선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구데리안은 이를 우회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는 아르덴 숲이라는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기갑부대를 진격시켰다. 구데리안의 기갑부대는 아르덴 숲을 빠르게 돌파한 뒤
프랑스군의 후방을 공격하며 그들을 포위했다. 연합군은 독일군의 기동력과 속도에 완전히 압도당했고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단 6주 만에 항복하게 되었다. 이 전투는 전격전의 절정으로 평가받으며 구데리안을 독일군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전격전은 초기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1941년 소련 침공작전 바르바로사 작전에서 이러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소련은 독일군과 달리 광활한 영토와 추운 겨울 날씨를 이용해 독일군을 공경에 빠뜨렸다. 독일군의 보급선이 길어지고 물자와 연료가 부족해지면서 전격전의 속도와 기동성이 약화되었다. 또한 소련군의 강력한 저항과 방어 전략은 독일군을 점점 소모전에 몰아넣었다. 이 과정에서 구데리안은 히틀러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히틀러는 군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욕심에 따라 명령을 내렸고 이는 구데리안의 전략 실행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결국 그는 군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독일군 내 정치적 분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하인츠 구데리안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전략가이자 군사혁신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의 전격전 개념은 단순히 당시 전투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현대 군사 전략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세기 후반의 걸프전에서 미국이 보여준 기동성과 신속한 공세는 구데리안의 전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로 여겨진다. 그의 저서와 기록은 오늘날에도 군사학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단순히 긍정적인 평가로만 남아있지는 않다. 그의 전술이 초래한 인명피해와 전쟁의 비극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그는 전쟁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지만 그 결과로 수많은 희생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하인츠 구데리안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혼란의 시기에 군사 전략의 혁신을 이룬 인물로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군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전격전이라는 독창적 개념을 통해 전투의 양상을 완전히 바꿨으며 현대 군사학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전쟁의 참혹함과 맞물려 평가되어야 한다. 구데리안은 군사적 천재로 불리지만 동시에 그가 기여한 전쟁의 결과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고통을 초래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혁신적 전략가인 동시에 전쟁의 이면을 상기시키는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